자, 블라스버드 실전 모의고사 25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컨셉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빈칸을 한번 부셔버리겠다.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4개 전부 다 빈칸 문제인데 친구들, 문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풀어본 상태에서 오세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지도 좀 읽어보시고 그 상태에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이것을 독해적으로 언급을 했을 때 이해되고 뭔가 머리에 딱 오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지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해석,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단어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make use of인데 뜻은 그냥 활용하다야. 활용하다. 됐습니까, 친구들? 잘 봐, 친구들. 우리가 make 다음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지금처럼 use of를 쓰거나 아니면은 the most를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make the most of 이렇게요. 뜻은 똑같은데 해석은 둘 다 뭔가를 A를 활용하다야. 그런데 the most는 가장이니까 강조해가지고 A를 최대한 이런 뜻이 되고요. 만약에 make use of, use 앞에 형용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make good use of 이런 식으로. 그러면 A를 형용사하게 활용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A를 good use of, 좋게 활용하다 이런 식이 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long before인데 before 주어 동사가 주어가 동사하기 전에니까 long이니까 오래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고, 그 다음에 familiarize가 뭐야? family는 가족, familiar는 친숙한, familiarize는 친숙하게 하다지. 그러면 A를 B에 친숙하게 하다. 끝. 친숙하게 하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A를 우리가 뭐뭐 self, myself, yourself, 그 다음에 ourselves, themselves 이렇게 쓰시면 제기대명사를 쓰면요. 자기 스스로를 B에 친숙하게 하는 거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바둑에 친숙하게 만들었다야. 그러면 내 스스로가 바둑에 친숙해진 거니까 그냥 B에 친숙해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I familiarize myself to 뭐뭐 하면 뭐뭐에 친숙해지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 오케이.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장. 봐봐. 하지만 우리는 recognized 인식했고요. 잠깐만. 그런 다음에 made some primitive use야. 잠깐만. 그러니까 원시적인 사용을 만들었다 보다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활용하다인데 얘가 있으니까 형용사가 있으니까 약간 원시적이게 뭐뭐 하게니까 활용했습니다. 무엇을? numerous 숫자를 원시적이게 활용했습니다. long before 뭐 하기 오래 전에 우리가 알기 오래 전에 무엇을? how to perform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알기 오래 전에 숫자를 활용했고 인식했습니다. 무엇을? 단순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기 전에가 되겠죠. 됐습니까? arithmetic 계산이니까 우리가 familiarize ourselves야. 그럼 우리는 뭐에 친숙해졌습니까? The basic symbols 단순한 그 상징에 친숙해졌습니다. 뭐 하기 전에? 우리가 마스터하기 전에 무엇을? 무한한 범위를, 가능한 의미들의 무한한 범위를 마스터하기 전에 기본적인 의미들에 친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몰라도 계산하는 것을 몰라도 어쨌든 간에 뭔가 숫자 아니면 뭐 상징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진 의미들인데 그런 것들을 결합함으로써 즉 의미들을 결합함으로써 만들어진 가능한 의미들의 무한한 범위를 마스터하기 전에 기본적인 상징에 친숙해졌습니다. 됐습니까, 친구들? 다시 한번. 우리는 인식했고요. 약간 원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숫자를 뭐 하기 오래 전에 우리가 알기 오래 전에 어떻게 하는지 단순한 계산을 하는지 알기 전에 숫자를 이용했습니다. 2+2의 계산법은 모르지만 이걸 사용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우리가 친숙해졌습니다. 기본적인 상징들에 뭐 하기 전에 우리가 마스터하는 걸 시작하기 전에요. 뭐를? 무한한 범위를 가능한 의미들의 무한한 범위를 마스터하기 전에 상징은 쓸 수가 있다고요. 이게 만들어진 의미들인데 그 의미들을 결합함으로써 만들어진 의미들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요. 자, 문제 가겠습니다.
여러 얘기하지 않고요. 딱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단서 근거죠. 지문에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글 전체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단서를 갖다가 찾는 게 이 빈칸풀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 됐습니까? 그걸 통해서 얘는 모르겠지만 얘를 이해했으니까 요거랑 비슷한 말을 갖다가 빈칸에 쓰시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사람들인데 선사시대 사람들, 그 다음에 아이들, 심지어 동물들인데요. 뭐를 가지고 있는 특정 정도의 인텔리전스,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누군가가 빈칸한다는 것을요.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contrived,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들 contrived, 고안된 상징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빈칸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징들이냐면 보여주는 건데 물체도 보여주고 액션, 퀀티티, 다른 측면, 리얼리티에 대한 측면들을 보여주는 상징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봐봐. 타겟팅을 하면 사람이나 동물이 됐어? 상징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했냐? 이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타겟팅을 하는 순간 여기서 글의 소재가 상징이구나만 느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특성을 찾으시면 되겠죠. 어디에서? 본문 안에서. 됐습니까? 가볼게요. 원시적이고 정교한 그런 사람들 둘 다에게, 원시적인 사람들과 정교한 똑똑한 사람들 둘 다에게 화살은, 잠깐만, 글을 붙여서 읽자고요. 화살이 왜 나오겠습니까, 친구들? 상징이겠지. 화살은 특정한 방향을 갖다가 나타냅니다. 상징성이 방향이구나. 반면에 current, 돌무덤인데 이게 특정한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럼 돌무덤은 특정한 위치에 대한 상징이구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글을 붙여 읽자고요. 두 개의 핑거를 업해서 홀딩하는 것이 두 개의 크레용, 두 개의 티켓, 두 개의 소다일 수 있다고요. 상징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얘기구나. 유사하게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야? 똑같은 얘기 또 하겠네. 아바커스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빚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카운트 되는 거나 calculate 계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으나 같은 얘기이겠지. 뭔가 어떤 특정한 물체나 행위가 상징을 나타내겠지. 요거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추상적인 상징들은 더 큰 정도의 정교함을 보여주거나 지능을 보여준대요. 그렇구나. yet 그런데 연결사 체크. 상징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냐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식하고요. 원시적으로 사용합니다. 무엇을? 숫자를 뭐 하기 오래전에 우리가 어떻게 단순한 계산을 하는지 알기 오래전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numerals가 뭐야? 얘가 뭐야? 상징 아니겠습니까, 친구들? 상징을 쓰는데 우리가 얘를 계산하는 것을 몰라도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numerals가 상징이다가 느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서? 앞에서부터 글을 붙여오면서 숫자 아닙니까? 이게 상징 아니야. 왜? 이런 게 전부 다 상징이었으니까요. 이런 것들 홀딩업하는 숫자 이거 됐습니까? 우리가 친숙해졌습니다. 기본적인 상징들에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그러니까 계산을 할 줄 몰라도, 그 다음에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상징을 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징을 쓸 수 있구나. 이런 의미는 모르겠지만, 즉 상징을 쓰기 위해서는 계산할지 몰라도 돼. 의미 몰라도 돼. 요거 알겠죠? 이거를 빈칸에 그대로 쓱 넣으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보기는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세요. 뭐 할 수 있어야 되면 단순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반대말이죠. 몰라도 되지 않습니까? 면밀히 봐야 돼요. 무엇을? 멘탈 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안녕이고요. 현실을 부정한다. 뭔 소리야? 그 다음에 매핑이라는 게 도식한데 매핑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매핑 나온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literate가 읽고 쓸 줄 아는 거니까 우리가 읽고 쓸 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상징을 쓰기 위해서 계산 필요 없고요. 의미할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reiterate 할 필요가 없는 거 1번 찍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단서가 지문에 있을 것이다. 글 전체를 이해하기보다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거의 의미가 같을 것이다. 연결사가 없으면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더라도 건너뛰고서 같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단서를 잡아서 그 빈칸에 쓱 넣는 순간 정답의 기준이 설정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서 됐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똑같아요. 32번도 단어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보시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To begin with인데 요게 무슨 뜻이냐면 우선 이란 말이야. 우선 나열의 시작이죠. 뭐라고요? 나열의 시작. 시작점. 우선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lpless인데 도움의 help가 아닙니다. help이라는 게 운이야. 그 help가 리스한 거니까 운이 없는 불운한 되십니까 친구들? 세 번째 이거부터 하자. extermination 뭐냐면 근절 뿌리 뽑는 거, 박해 괴롭히는 거, 탄압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되십니까? extermination. 그 다음에 봐봐요. 이 다음에 is라고 할게 쓰고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부정어 not이 이렇게 있어. not. 그리고서 주어가 이렇게 있고요. 명사 주어. 그런 다음에 대시 이렇게 써지고 그리고 동사이하가 이렇게 써집니다. 되십니까 친구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이고 엄마야 이렇게 부러지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아이고. 아무튼 요 중간에 있는 not 주어 얘를 강조하기 위함이야. 뭐라고요? it is 대사이에는 not 주어를 강조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때 강조구문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해석하실 때 얘는 어차피 강조의 틀이니까 it is that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부터 첫 번째 동사 이하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두 번째 주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나 주어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 동사 이하하는 것은 주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됐습니까? 하시겠어? 그 다음에 얘가 사람이면 대신 후로 사물이면 which로 얼마든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그리고 이게 뭐가 아니라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야. 주어. 그 다음에 대시 있고 이렇게 동사가 있으면 그때 해석은 그냥 강조니까 바로 그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하세요. 됐습니까? not이 있으면 동사 이하하는 것은 주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바로 그 주어가 동사한다. 됐습니까? 동사 이하하는 것은 주어가 아니다. 명사가 아니다. 이렇게 쓰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이 지문이 연락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풀 수 있다고요. 뭐를 이용해서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근거만 잡아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장 하나 볼게요. 일단 봐봐. 우선 it was 그리고 뭐가 있어? not이 있지. not 주어야. 이렇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게 victims 희생자니까 사람 아니겠습니까? that이 아니라 who로 바꿀 수가 있지. 이렇게요. 어호라. 그러면 not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주어일 것이고 얘가 동사니까 뭐부터? 동사 먼저. 이름 붙였던 거 그들의 incomprehensible 이해할 수가 없고 완전히 unmasterable 마스터할 수 없는 숙달할 수 없는 운명을 헐로코스트라고 이름 지었던 것은 나치에 불운한 희생자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들의 이해할 수 없고 완전히 마스터할 수 없는 그 운명을 헐로코스트라고 이름 지었던 것은 불운한 나치의 희생자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라고. 됐습니까? 우선 그 다음에 지금은 it was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who 있지 않습니까? 뭐가 없으니까 not이 없으니까
바로 그 아메리칸들이, 미국인들이, 얘네가 아니라 미국인들이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artificial, 인공적이고 매우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용어, 즉 홀로코스트를 어디에다가 나치의 그 박해, 나치의 그 탄압에다가 적용시킨 거예요. 나치의 탄압을 뭐라고 한 거야? 홀로코스트라고 적용시킨 거야. 됐습니까? 뭐에 대한 탄압입니까? 유럽의 그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을 홀로코스트라는 그 용어를 써가지고 포장시킨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누가? 얘가 아니라 아메리칸들이. 이렇게 보시면 끝이야. 됐습니까? 그래요. 한 번만 더. To begin with. 우선 낫이 있으니까 그들의 이해할 수 없고 완전히 마스터할 수 없는 운명을 홀로코스트라고 이름 지었던 것은요, 나치의 불운한 희생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아메리칸들, 미국인들이 이렇게 인공적이고 매우 테크니컬한 그 용어, 즉 홀로코스트를 나치의 그 박해, 나치의 탄압에 적용시킨 거예요. 뭐에 대한 탄압이야?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요. 질문 가겠습니다. 지문을 읽는 순간 무슨 느낌이 드냐면, 와, 대박, 어려워, 못 풀어. 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번역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문제 풀이를 하고 싶은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도요, 근거만 잡으시면 뭐 할 수 있다? 문제는 풀 수가 있다는 그 생각을 좀 하시라고. 됐습니까? 모든 지문을 다 이해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겠어? 봐봐. 사용하는 건데 테크니컬하고 특별히 만들어진 용어를 사용하는 거야. 뭐 대신에? 일반적인 단어에서 온 그 단어를 쓰는 대신에 기술적이고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 단어야. 됐습니까? 요걸 쓰면은 한 가지인데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리두기 장치들 중에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중에 하나래. 얘가 분리시키는데 뭐를 분리시켜? 빈칸을 분리시킨대. 그러니까 빈칸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테크니컬한 용어, 얘랑 관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에 대한 특징을 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얘기야. 가볼까? 그러니까 문장을 처음 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죠? 처음 본다고 생각할게. 우선 몰라, 희생자, 나치, 이름 지었대. 그들의 뭐였더라? 완전히 마스터할 수 없는 운명, 홀로코스트.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됐습니까? 넘어가. 모르니까. 아메리칸들인데 적용했대. 이러한 인공적이고 매우 테크니컬. 여기서 아, 쌤, 이게 나오는군요.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테크니컬 용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디스라고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홀로코스트지.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해석은 못하지만 얘는 인식해야 돼. 알겠어? 이러한 인공적이고 매우 테크니컬한 용어, 이것을 나치의 몰라.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어려워. 사건이야. 뭐 될 때? 다수의 murder, 살인으로 이름 지어질 때 뭐지? 뭐가 동사야? 얘가 동사 같은데? 불러일으켜. 가장 즉각적이고 강력한 몰라, 없어. 이런 느낌으로 읽혔을 거라고 분명히 알겠습니까? 넘어가. 중요한 건 뭐다? 테크니컬한 용어의 특징, 즉 홀로코스트의 특징을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해가 안 돼, 해석이 안 되면 넘어가셔야 돼. 알겠어? 그것이 designated, 임명될 때, 뭔가 이렇게 designate 될 때, 뭐에 의해서? 테크니컬한 용어에 의해서 그렇게 designate 되면 우리는 처음 우리 마음속에서 번역해야 돼. 그것을 다시 감정적인 의미가 있는 언어로 요건 체크하셔야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 용어의 특징을 보는 것이니까 감정적으로 의미가 있는 언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사용하는 건데 테크니컬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진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뭐가 아니라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잘 알려지고 널리 퍼진 이 거리두기 장치래. 분리시키는데 뭐를 분리시킨대? 아직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정상. 홀로코스트, 즉 얘를 사용하는 것이, 얘 말하는 것이 허락한대. 우리가 그것을 intellectually, 지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어떤 곳에서? 실제 그 로우, 날것의 사실인데 이게 일반적인 이름으로 붙여졌을 때는 would overwhelm, 우리를 감정적으로 압도하는 그럴 때에
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언어였을 때 그것은 재앙이니까 뭐를 넘어선? 이해를 넘어선. 그 다음에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선 거니까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지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홀로코스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지문을 아예 이해를 하지 못했어 내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번역이 아니라 문풀, 즉 단서, 소재의 단서. 소재 뭐야? 홀로코스트. 테크 용어. 특징 뭐야? 우리가 인텔렉추얼리하게 매니지하게 도와준대. 일반적인 용어였으면 뭐였어? 이모션인데 됐습니까? 그러면 요 두 개가 들어간 게 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푸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 알겠습니까? 1번. 테크니컬한 것을 뭐랑 분리시킨다? 인텔렉추얼한 거. 뭐는 괜찮아? 얘는 좋아. 얘가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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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지.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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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5번.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좀 무모한 짓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 문풀의 기점을 두고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쌤은 지금 해설을 다시 해주고 싶지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알겠습니까? 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쌤 무슨 말인지 이해시켜 주세요. 싫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신이 아니라 수능 아니겠습니까? 내신처럼 이것은 이래서 이게 숨은 의미가 이거야를 시험장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실전처럼 문제를 푼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번역이 아니라 문풀이다. 이 지문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고 싶으면 해설지를 읽어보세요. 그것은 단지 우리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것뿐이지 실제 시험장에서는 번역이 아니라 문풀을 한다. 단서를 잡겠다의 의미로 가시라고. 알겠습니까?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거라고. 지문은 어렵지만 단서는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7, 8 한번 정리하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정리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to once 감정명사야. 봐봐. to 다음에 once가 소유격이니까 mine, surprise 감정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석 어떻게? 나의 놀라움에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요 once가 소유격이니까 내가 뭐뭐가 뭐뭐 감정명사 하게도 이런 뜻이야. 즉 내가 놀랍게도 이렇게 가라고요. 알겠습니까? 나의 놀라움에게가 아니라. 알겠어? 그 다음에 저찌가 동사일 때는 판단하다고요. 명사일 때는 재판관 되겠죠. 세 번째 슬랩 조각 되겠습니다. 조각 바위 조각 같은 거. 네 번째 결론만 말씀드리면 it is, it was 그 다음에 대시 강조 구문 됐습니까? 중간에 부사절이 강조가 된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강조 구문에서 it was that은 해석이 없으니까 치워. 그런 다음에 부사절에서 주어가 동사한다. 끝. understand?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문장. to the residents 소유격에다가 감정 명사지. 그러면 얘가 당황이니까 거주민들이 당황스럽게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original 원래 ruling 판결이 was overturned 뒤집혔습니다.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그 state의 주의 재판관께서 claimed 주장 선언했는데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that 이하라고요. 다량의 흙 그 다음에 뿌리가 뽑힌 거죠. uproot니까 루트가 up으로 간 거니까 뿌리 뽑힌 나무들 그 다음에 바위 조각은 여기까지는 originally 원래는요 해가 없습니다. upon 뭐 할 때 slide out 미끄러져 내려올 때요. 무엇을 따라서? 슬로프를 따라서 비탈길을 따라 가지고 내려올 때 해가 없습니다. 원래는요 it was only wet 잠깐만 it was 밑줄 그 다음에 밑에 that 밑줄. 그럼 중간에 only부터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부사절로 강조된 케이스. 오직 이러한 것들이 set in motion 움직일 때 뭐에 의해서만 물의 힘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그럴 때만 이러한 나무 같은 것들이 위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문제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봐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뇌피셜을 좀 빼고 근거를 객관적 근거를 쓰자. 이게 취지야. 그러니까 이 쉬운 문제도요.
뇌피셜을 쓰는 순간 완전 골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한번 가볼게. 요때 광산회사가요 빼앗았으면 스트립 제거했습니다. 식물을 어디에서? 12에이커의 어떤 땅에서 여기에 있는 시골 몬타나에. 됐습니까? 홍수가 이렇게 쳐. 그래서 다량의 마이닝 광산에 대한 잔해를 보낸 거야. 텀블링 이게 떨어지는 건데 부풀어 오른 홍수로 인해서 부풀어 오른 그 강에 떨구면서 그러니까 식물을 제거해가지고 홍수가 오니까 대처가 안 되니까 잔해가 막 강물에 떠나는 거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홍수가 파괴해서 모든 집을 벨리 안에 그 마을에 있는 협곡에 있는 그 벨리 거주민들이 고소한 겁니다. 누구를? 광산회사를요. 왜? 식물을 제거했으니까. 그들은 즉 거주민들이요 판결을 이겼습니다. 뭐에 대해서? 상당한 그 보상금에 대한 그 판결을 이겼대. 아, 여기까지는 레지던트가 이겼구나. 그런데 봐보세요. 회사가 어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더 낮은 법정의 결정을 어디다가 더욱더 그 비즈니스한테 동정을 해주는 그러한 법정에다가 항소를 한 거야. 됐습니까? 거주민들이 당황스럽게도 오리지널 룰링이 바뀌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부터 어때? 여기부터는 비즈니스, 즉 광산회사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관이 뭐라고 했냐면 다수의 토양, 그 다음에 뿌리 뽑힌 나무들, 그리고 바위 조각은 원래는 해가 없다고 뭐 할 때? 비탈길을 따라 내려올 때, 오직 어떨 때만? 물의 힘에 의해서 움직일 때만 그것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법정이 뭐라고 한 거야? 빈칸이라고 한 거야. 뭐 넣어야 돼, 친구들? 봐봐. 아무런 생각이 없이 보기를 보는 순간 그 원래의 재판이, 원래의 그 판단이 지지받아야 돼. 말도 안 되죠. 반대말이지. 얘는 안녕이고요. 보험 안녕이고요. 3번 봐. 그러한 홍수가 미래에는 예측이 돼야 돼.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래. 예측해서 막으면 거 아니야? 는 뇌피셜이고 뇌피셜. 더 엄격한 광산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군. 시행돼야겠군. 또 뇌피셜이고. 중요한 거리는 광산 회사가 뭐하다? 원래는 얘가 유죄였는데 바뀌니까 얘가 무죄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들어가면 끝이야. hold responsible 책임이 있는데 나신의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5번. 끝. 됐습니까? 지문이 쉽지만 그러니까 기준을 근거를 지문이 아니라 어디에서? 뇌에서 꺼내오면 3번, 4번에 낚일 수가 있는 문제라고 알겠습니까? 끝. 34번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be named after야. 그러면 이름을 지었는데 A 이후에니까 A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astrology 점성술 되겠고요. 세 번째 have a tendency 경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향이 있다. 똑같은 말인 tend to 더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쓰시면 되고요. 바로 문장으로 이어가 볼게요. 보시면 바르넘 이펙트라는 것이 뭐냐면 named after 이름을 땄습니다. 뭐의 이름을 딴 거냐면 after the famous 유명한 서커스 오너인 P.T. 바르넘의 이름을 땄는데요. 이 친구가 뭐라고 declare 말했던 친구냐면 there is a fool 바보가 있다고요. born 태어나는 매 순간 태어나는 바보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르넘의 이름을 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andwriting 쓰는 거니까 필체 analysis 분석과 astrological 점성술의 읽기 요것이 종종 마치 뭐처럼 들리냐면 something like 마치 뭐처럼 들리냐면 this 이것처럼 들립니다. 즉 당신이 어떤 경향성이 있군요. to be critical of yourself 당신 스스로에게 좀 비판적인 경향성이 있군요 라는 것이나 아니면 몇몇의 너의 그 열망들은 tend to be pretty unrealistic 꽤나 비현실적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 됐습니까? 필체를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점성술로 해석하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너가 너 스스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것 같아. 너의 열망 중 일부는 좀 꽤나 비현실적인 것 같아. 이러한 것들을 점성술의 리딩, 그 다음에 필체 분석 이런 거랑 비교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봐봐, 똑같아. 문제 쉽고요. 빈칸이 여기 있는데 거의 마지막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넘 이펙트라는 것이 뭐랑 손을 잡아? 아, 인간의 측면과 손을 잡습니다. 즉, 인간의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베르넘 이펙트라는 것은 인간의 측면과 관련이 있는데 어떤 측면인지를 보시면 되겠지요. 왜? 이 빈칸이 앞에 있는 측면을 수식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측면이 어떤 측면이 있는지를 갖다가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요? 오케이. 가볼게요. 만약에 점성술과 필체 분석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면 왜 사람들이 아직 좋아할까? 한 가지의 설명은 베르넘 이펙트인데 중요하지? 경향성이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무엇을 애매하고 모호하고 일반적인 그 진술에 마치 정확한 묘사처럼 뭐에 대한 그들의 성격에 대한 묘사처럼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거가 없는 건데 사실은 없는 건데 진짜 그런 거 같아. 점을 보러 와서 그렇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야? 모호한 것을 정확한 걸로 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이 됐습니까? 끝났지 그럼? 이 이펙트라는 게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인데 매 순간 바보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이 사람이. 필체 분석과 점성술의 읽기가 마치 이렇게 그냥 자기 성격에 대해서 씨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거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놀란대. 얼마나 그게 정확한지에 대해서 놀라기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바보니까. 따라서 결론 짓습니다. 뭐가 있을 거라고?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호로스코프나 아니면 필체 분석, 즉 점성술이나 필체 분석에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인식을 하면서 점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릭은 뭐냐면 그러한 일반적인 애매모호한 진술들이 정확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야. 모든 사람한테. 그니까 하겠지. 점을 보겠지.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약간 무언가가 있대. 모든 사람에 대한. 이 효과는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인간의 측면과 어떤 측면이야? 애매한 것을,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을 정확한 걸로 인식하는 측면이겠죠. 됐습니까? 좀 더 볼까? 우리는 가장 많은 신뢰도를 정보에 줍니다. 어떤 신뢰냐면 우리의 기대치, 예상치를 갖다가 부합시켜, 확인시켜주는 정보를 신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보를 무시해요.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요. 뭘 기억하냐면 우리의 그 점성술이 우리의 기대, 경험치와 매치되는 거. 그렇지 않은 것은 잊어버립니다. 봐봐 그럼. 애매모호한 것을 정확한 걸로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기대에 부응하는 거 좋아한다. 받아들인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답을 보시면 되겠죠. 1번. 개인의 성격을 갖다가 존중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고요. 두 번째. 점성술의 이해를 촉진시켜 관련이 있습니까? 무슨 소리야 이게? 예상을 노출시켜. 괜찮죠? 예상을 노출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객관성이야. 객관성과 연관된 게 아니지. 왜? 애매모호한 건데 이것은 객관성이야. 말도 안 되죠. 논리적이지 못한 것들의 믿음을 조장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그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매모호한, 과학적이지 않은 비논리적인 믿음을 정확한 걸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답은 4번이고요. 정확한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에 왜 기반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사실 아니니까. 답은 4번 찍으시면 끝이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마치는데 친구들, 중요한 건 뭐다? 빈칸을 풀 때 일관적인 풀이법. 그 다음에 근거를 어디서? 지문 안에서 찾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꼭 가지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문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쉬운 지문이가 어려운 지문이가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수고하셨고요. 강의 들으실 때 반드시 문제를 좀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온 다음에 들을 수 있게끔.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